나라에서 설하고도 부정했고 진수함도 명리야근에서 부정했습니다. 적천수에서도 부정했고 심효천만 자평진전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음포대 양포대 많이 씁니다. 특히 또 음포대 많이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12운성 절패양생 해가지고 12운성 12가지 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하나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공부를 다 하는데 이 12운성이라는 건 사막 합작에서 나옵니다. 사막 합작. 이렇게 절욕세, 절욕세라는 사막 합작의 물상을 보고 이 사람의 사회생활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 12운성의 절지라는 것은 굉장히 굴곡이 심한 겁니다. 이 절이라는 건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 두절, 단절, 소식 불통, 소식도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갔는데 그 뒤로 얼굴 한번 못 봤다든가 중고등학교 때 이사를 가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두절이랍니다. 두절, 단절, 소식 불통 이런 의미입니다. 절지가. 연예인 사주 잘 보십시오. 연예인 사주. 연예인 사주 보시면 절지가 많습니다. 절지. 모든 사람이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지 여러 군데서 태어났다가 서울로 상경합니다. 서울로. 각자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하기 때문에 가별간이 신월이 태어났다 또는 신생이다 이러면 절지가 합작하는 운의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소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절지입니다. 절지. 절지를 뭐 갑신일주, 경인일주 해가지고 절처봉생 이런 말을 쓰는데 일지의 절지를 갖고 있는 사람 서울관리 많습니다. 국회의원 해본다 이런 사람 나옵니다.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절지라는 거. 그래서 반짝 스타들이 있습니다. 반짝 스타들.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래 한 곡 들고 나와가지고 히트를 치다가 그러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 간혹 외국에서 뭐 형세가 이상한 행세를 하고 눈에 발각된다든지 선임이 되어 나타나든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 절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절지가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두 번째, 찜질방에서 이렇게 한때 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설입니다. 산천을 헤맵니다. 산천을. 옛날 엿장수, 과일장수. 과일장수들은 보시면 와 건널목 앞에서 차 대놓고 이렇게 과일하고 야채 파는 사람들 전부 절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절지의 특성은 정착을 못 합니다. 정착을. 한 자리에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 떠돕니다. 전국을. 그래서 보따리 장사, 옛날에 대표적인 게 보따리 장사입니다. 보따리 장사. 엿장사. 팔자를 펼쳤을 때 절지가 있다. 이거는 12운송으로 이 사람의 사회생활이 어떻고 내면의 생활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절지가 있다는 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절지는 욕지와 합을 치기 때문에 몸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몸을 강탈당한다. 몸을 억압당한다 해서 빨리 시집가는 경우 많습니다. 강제로.
그리고 소식이 끊겨버립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절지가 있는 여명을 이렇게 보면은 도망다니며 도망다녀. 부부 관계에서 도망 나왔다. 연인 관계에서 도망 나왔다. 그래서 몸을 잘 보시면 외모는 굉장히 이쁘고 화려한데 키도 크고 뭐 다리를 조금 전다든지 주로 안대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폭행의 흔적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근데 외모는 굉장히 남자도 준수한 편이고 여자도 아름답습니다. 절지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절욕세 합작이 이렇게 있는 사주가 뭐 유괴 된다, 인신매매 된다, 잡혀간다, 사라진다. 옛날에 왜 연애할 때 배 끊기는 시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보면 절지가 다 작용하는 겁니다. 절지.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인데 이렇게 절지가 있다 하다 보면 결혼하고 시집을 갔을 때 부산 사람이 저 강원도 골짜기 또는 서울 사람이 저 제주도 이렇게 멀리 단절돼 버립니다. 단절. 그래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 단절됐을 경우 연락 잘 안 합니다. 절지가 있는 사람 연락 잘 안 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는 이제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뭐 카톡이라든지 뭐 ANS를 통해서 뭐 우연찮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뭐 뒤지다 보니 페이스북에 얼굴이 나와가지고 우연찮게 연락해가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만에.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절지가 있다고 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절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노출 안 시킵니다. 도망 다닙니다. 피해 다니고. 왜냐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대표적인 뜻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다 빚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고치고 부산으로 내려오든가 부산에서 사고치고 저 멀리 강원도 골짜기로 가든가 이렇게 돈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지가 없는 사람들은 배째랍니다. 배째라. 그 자리 안 움직입니다. 털립니다. 절지가 없는 사람과. 연예인들이 보면 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짝 스타들이 많고 잠시 얼굴 비추다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절지의 12운성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절지라는 거는 항상 긴장, 불안, 소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잡혀갈까봐, 들킬까봐, 발각될까봐 이런 심리 구조가 다 작용을 합니다. 절지가 있다는 건. 특히 돈과 관련된 그런 일에 엮여 있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심리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지를 단절, 두절, 소식, 불통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예인 사주 한번 잘 보십시오. 연예인. 연예인이 이제 드라마 배우, 영화 배우인 경우에 뭐 도화살이 있다, 홍염살이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홍염과 도화는 두 번째 얘기고 연예인이 되려면은 가장 필요한 육신이 뭘 것 같습니까?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드라마,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육신 비겁입니다. 비겁. 왜 비겁이냐?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와 호흡을 맞추는 호흡. 그래서 비겁이 있는 사주가 주연급이 많습니다. 주연급. 주연과 조연이 나눠지는 이유가 주연급은 비겁을 물리쳤기 때문에 자기가 스타가 되는 것이고 조연은 비겁에게 밀린 겁니다. 밀린 거. 그래서 연예인 사주에는 비겁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양인, 뭐 경금이 6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양인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양인. 6월 경금들이 영화배우 스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칼한다 그러죠. 이런 사주를 보고 한칼한다. 여자가 6월 경금이다 그러면 시집 안 간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간여지동에 대해서 한번 올렸는데, 간여지동, 우리가 경신일주, 뭐 신유일주를 일지에 록궁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간여지동에서 빼는 경우가 많은데, 간여지동입니다. 경신일주도. 직업은 월지에서 구하는 겁니다. 월지. 이게 공무원이고 록이고, 이거는 30세 전에 록을 못 구합니다. 자, 간여지동이, 양간은 제가 재와 합한데 있죠. 재탐. 음간은 관과 탐합니다. 합을 합니다. 관탐. 자, 경신일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건투선수 박총팔 씨. 박총팔 씨가 경신일주고, 신유일주는 홍수환 선생입니다. 홍수환 씨. 홍수환 씨가 신유일주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뭘 읽어내느냐? 박총팔 선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건투를 하신 분이고, 홍수환 선수는 관, 명예,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건투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여지동 보는 법입니다. 간탐과 재탐, 양간과 음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장군의 아들이라든지 친구 영화든지 보면은 항상 친구들과 역대가 있죠.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겁이 있으면 비겁을 쓰러뜨려야 내가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꾼 사주에도 비겁이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겁들이. 그래서 비겁이 무리를 이룬 사주가 하루의 여자를 정초로 만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절지는 항상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궁금증.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 많고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면에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절지가 있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재탐을 하는데 재탐을 좀 너무 강하게 하면 어찌 됩니까? 일확천금, 한방, 한탕주의 이런 데 빠져버립니다. 한탕주의.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나는 자연인이다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옆에 갈로치고 노숙자도 포함됩니다. 노숙자들도. 이렇게 이제 절지라는 거는 워낙에 호기심도 많고 애정 사이에도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연상과 인연이 많이 생깁니다. 연상. 남자들은 연상 여인을 좋아합니다. 절지가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절지라는 거는 항상 보호 본능이 좀 작용합니다. 보호 본능. 그래서 연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남이 어찌됐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특징이 또 절지에 해당합니다. 절지. 나만 잘 살면 돼. 남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끼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지 않습니다. 항상 조금만 이상하면 병원을 찾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료해서 살아가는 게 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절지는 우리가 욕자하고 하버렸는데, 욕이라는 건 목욕이라 해가지고 도화와도 많이 연관을 시키는데, 3, 4살 때 빨가벗고 목욕하고 뛰놀던 시절, 그 부끄러움도 모른다, 천방지축이다, 새 것을 좋아한다, 모방 잘한다, 남 하는 거 다 따라 하려 한다, 남이 악기 사면 나도 악기 사서 불어야 되고, 남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차 바꾸고, 그러니까 새 것을 원합니다. 냉장고도 바꾸려고 그러고, 차도 바꾸려고 그러고. 그래서 실정을 잘 냅니다. 실정. 금방 실정을 느낍니다. 심하면 마누라도 바꿉니다. 욕지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욕폐지 하는데, 12운성을 일간만 가지고 연을 일시는 이렇게 보는 거는 일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는 것이고, 간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지로. 이렇게 조상, 부모, 나, 자식, 이렇게 간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지로. 그렇다 보면, 뭐,
월지가 갑신절지다. 뭐 병호생인데 월지가 갑신절지다. 이 부친공이죠. 갑신절.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단절. 그 다음에 뭐 경오 욕지다. 부친공이 욕지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주색잡기를만 주색잡기. 부친이 주색잡기 뭐냐? 부친이 주색잡기라는 거는 엄마가 생선 가라이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시장에서 막 장사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그 돈을 훔쳐서 주색잡기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면 왜 그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하면 이 사주팔자에 부친궁에 욕지가 앉았다는 것은 이 형제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세월을 읽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몇남 몇 년에 몇 년이냐 이렇게 보면 여기에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춤바람이 났다. 매일 카바레만 다니고 돈 가지고 카바레 끝나고 여자하고 주색 잡기는 하고 노름하고 이런 경우가 욕폐지에서 나옵니다. 욕폐지. 월간의 욕지. 그래서 우리가 12신살, 12운성 볼 때 간지로 많이 읽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지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단절, 두절, 소식불통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자체 인신사입니다. 인신사에. 역마지살물상이다 보니까 돌아다닌다.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어디서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산천을 돌아다닌다. 각설입니다. 각설이. 산에 짱 박혀서 아무도 모르는 거 살고 있다. 이렇게 나는 자연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간혹 노래방 도우미 사주를 이렇게 펼치다 보면 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굴이 공개되기 때문에 서울, 마산, 인천,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전국을 돕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투가 섞입니다. 말투가. 그래서 말투가 막 섞여 있는 사람 사주팔자 열어보면 절지가 나옵니다. 절지.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피해 다녀야 됩니다. 특히 부부 관계로 도망을 나왔다. 연인 관계로 도망을 나왔다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봅니다. 전부 절지가 다 있습니다. 절지. 그래서 12운성을 볼 때 절지의 뜻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관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절이 그냥 막 끊겼다, 뭐 양만 있고 음은 없다, 뭐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그걸 우리가 읽어내기 위해서 12운성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저는 12운성, 12신사를 조금은 분리시켜서 봅니다. 그리고 12운성은 양간 위주로만 봅니다. 저는 음간은 음포 때는 음포대로 읽어줄 때가 있지만 주로 양간 위주로 많이 보고 12신살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12신살, 12운성 양쪽을 다 봅니다. 사주를 팔자를 펼쳤는데 눈에 12운성이 딱 들어오는 사주가 있고 12신살이 착 펼쳐지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팔자를 펼쳤을 때 눈에 탁 들어오는 걸 보고 12운성이다 12운성으로 접근하고 12신살이 보이면 12신살로 접근하고 사건 사고를 볼 때는 무조건 12신살을 위주로 봅니다. 뭐 감옥 가나요? 뭐 조사 받나요? 잡혀가나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12신살 위주로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겁재가 이렇게 막 무리지 있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사주가 있을 때 뭐 정년이나 병년이 오면 이 사람이 만약에 18살이다 그러면 겁재들이 판을 치고 있죠. 이럴 때 성폭행 사고가 일어납니다. 성폭행 사고 또는 패싸움, 폭력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비겁이 무리지가 있을 때 학생 시절에 비겁이 들어오면
비겁운에는 엄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비겁은 죄를 극하죠. 붙임말도 안 듣습니다. 엄마는 설기돼서 힘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 비겁운이 들어올 때는 자기 자신이 세지기 때문에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많이 싸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제가 결혼 유무를 이렇게 올렸을 때 저는 비견급제운에 결혼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비견급제운에. 비견이라는 거는 독립을 말합니다. 독립. 부모에게서 독립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별, 분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견에는 독립, 이별, 분가. 그래서 비견운에 연인과 이별하기도 하고 비견운에 분가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비견운의 독립이라는 것은 결혼으로 많이 이어집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비견운에 이사를 한다든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2신살 절지, 12운성 절지를 좀 알아봤는데, 절지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단절, 부절, 소식, 불통, 이렇게 많이 인지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 저 사람 어째 저래 사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사주에 절지가 있기 때문에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선임이 되어 있다. 다 단절물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속인으로 되어 있다. 이 사람도 단절물상입니다. 그래서 뭐 선임, 또는 신부님 다 절지 다 있습니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친구들과도 끊어지고 소식도 끊어지고 단절되고 두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지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잘 안 받습니다. 연락 잘 안 됩니다. 가까이 있어도 전화 잘 안 받습니다. 그게 절지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절지에 대해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12운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